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죄송해요, 카메라 만지고 안 닦았네요. 아주 몽환스럽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까만 너구리님 보따리를 진행하면서 많이 받았던 엽서를 이용해볼 거예요. 포스터래요. 엽서는 엽서인데 흔히 하는 그 사이즈는 아니고 A5도 아닌 무척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사각에 꽉 차게 꾸며볼까 했다가 지금 자르는 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몸은 많이 고생하겠지만 A5로 와서 꾸미는 중입니다. 이미 엽서는 완성체로 꾸며져 있는 상태라서 내부를 꾸미기보단 바깥에 흰 여백을 없앴어요. 안쪽에는 그냥 커다란 타이포로 협의봤습니다. 비아님 건 역시나 동양풍이 많아서 이번에도 제외네요. 카메라 닦고 왔는데 짜잔! 원래 이런 색이었답니다. 다음은 대사 마테를 붙여줬는데 옆에 깔아놓은 것 중에 사슬이 어울려 보여서 가져왔어요. 엽서 쪽은 사실 그냥 꽂아둔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대신 양면이 될 오른쪽은 좀 열심히 꾸밉니다. 배경에는 투명이나 여백 있게 자른 불투명한 녀석들 위주로 붙였어요. 무우들도 손이 너무 안 가서 이번 기회에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꾸미다 보면 항상 좋아하지 않는 컬러는 섞어서라도 잘 안 쓰거든요. 분홍색이 남아도라도 너무 남아서 분홍색 총출동했습니다. A5는 정말 마음 놓고 판 벌린 채 잔뜩 꾸미는 맛이 있어요. 가득가득 붙여서 최대한 스티커를 많이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물의 경우 엽서는 동일한 인물, 동일한 컬러를 위주로 썼어요. 웬만해선 같은 인물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는데 고르기 귀찮았다는 게 제 속마음이에요. 여기까지 붙이고 나면 굉장히 튼튼한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세로로 늘어 내리긋는다면 약간의 혈흔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강도예요. 펀칭한다고 종이를 긋듯이 옆으로 옮기며 했는데 배웠거든요. 아예 두꺼우면 상관없는데 단단해진 날카로움은 꽤 위험했습니다. 여기까지 붙이고 나니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어요. 뿌듯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인물 지불에도 제 기준으로 좀 심플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한은 없었는데 없던 한을 풀듯이 마구 썼습니다. 이영지 모여져 있는 게 꽤나 뿌듯하네요. 환경운동가가 본다면 제 손목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확실하고 있으니 살려주세요. 다음은 이 정신없는 공간을 중화시켜줄 두꺼운 글씨체로 크게 써진 타이포가 필요합니다. 뭐든 대충 화려하게 떡칠해놓고 심플하고 두꺼운 걸로 덮어버리면 몰라요. 아닌가? 그래도 티 안 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레임 붙여둔 거 모서리 잘라줄게요. 얇다 보니 가끔 잘 안 떼어지는데 핀셋이 덜 날카로워서 그래요. 펀칭해주는데 아주 깜찍한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펀칭했어요. 오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벼운 실수를 일부러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취향이 아니에요.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저는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인물은 제 취향에 완벽히 전반대로 부합합니다. 때로는 맛없는 것을 먹어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맛있다고 확실히 알아요. 물론 이미 살면서 맛있는 것을 봐왔다면 먹지 않아도 알 수 있긴 합니다. 꼭 먹어봐야 아냐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싫어하는 것도 먹을 줄 아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리고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인이자 성인은 프레임의 흰 부분 자르기 귀찮아서 컨셉으로 삼았어요. 약간 남는 곳은 흰색 마테로 가려줬습니다. 가릴 거면 완벽히 가리지 왼쪽이 삐져난 건 모른 척 해주세요. 참고로 토막 상식인데 인스를 발주할 때 3mm의 안전선이 있어요. 그 선 안에 발주해야 밀리거나 칼질로 인해 디자인이 안 잘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백 안 자를 거면 겉에 흰색 테두리는 3mm 맞춰 두께가 비슷하단 거예요. 프레임 자를 때 여백이 아주 약간 남았다면 그건 안전선에 딱 맞춰 제작된 인스라는 겁니다. 저는 자대고 칼질하기 싫을 때 종종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진 않는 인물 3명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보라색도 약간 섞어주고 완벽히 핑크핑크하긴 안 갔어요. 배경으로 남아도는 뒷에 배경으로 붙였습니다. 어차피 인스를 마구 붙이다 보면 배경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흰색이 보기 싫어서 붙이는 거라 약간 보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또 미색이라서 살짝 누리끼리한 색이에요. 빈티지 하는 분들은 좋아하긴 한데 전 돌가루를 왕창 섞은 쿨톤의 흰색을 좋아합니다. 물론 미색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해요. 배경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인물을 붙일 겁니다. 양 옆에 프레임 들어가고 아래에는 매우 두꺼운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위치를 잘 알아야 해요. 나비 포인트로 붙여주고 이번에도 프레임 붙일 겁니다. 처음에는 색상 있는 걸로 할까 했는데 프레임에 들어간 얇은 금색 있잖아요. 저거랑 이어서 생각해도 어울리겠다 싶어 최근에 구매한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모모팝 제품인데 아쉽게도 금색이라 연하기 때문에 진한 색이 배경으로 있으면 좀 티나요. 그래도 마테라서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칼질 안 해도 되는 게 편합니다. 옛날에 고동색으로 나온 건 정말 잘 가려져서 잘 썼는데 셀러가 기억 안 나네요. 포인트는 뒤태 몇 개 대충 붙여줬습니다. 뒤태는 저의 애증의 물품이라 쓸 수 있다 싶으면 바로 써야 해요. 특히나 저 잎사귀들처럼 색이 연한 녀석들은 잘 비치기 때문에 당장 썼습니다. 두 번째 완성했어요. 세 번째는 라이징 선님 도안입니다. 초록과 빨강의 조합으로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요. 이번에는 좀 귀찮은데 눈에 띄는 애들 가져오겠습니다. 취향 아니라서 그런 거 맞아요. 전 깐머리보다 덮은 머리를 더 좋아합니다. 맛없는 걸 먹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애정도는 저기 밑에 있지만 이 녀석도 이해할 거예요. 장미 휘날린다고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빨강을 좋아한다고 붉은 장미꽃을 두른 것은 마땅히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결국 오브제를 좋아하는 것이지 인물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고루 정성이 덜한 프레임 마트형에 처합니다. 마침 딱 양옆은 프레임 사이즈에 맞네요. 위아래는 약간 여백이 남는데 붙일 수 있는 라인이 죄다 두꺼워서 덩쿨을 가져왔습니다. 크레임피치님인가 시울토끼님인가 두 분 중 한 분 거예요. 얇은 거면 대부분 시울토끼님 제품이긴 했습니다. 레터링도 최근에 구매한 미리 잘려진 녀석들을 찢어서 배치했어요. 모서리는 단정히 잘라줍니다. 줄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흰 여백 남겨서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 나아요. 인간적인 모습도 연출했죠? 저도 좀 적당히 연출하고 싶은데 자꾸 예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네요. 자중하겠습니다. 왼쪽 엽서를 보셨다시피 두 가지 컬러가 굉장히 강렬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빨강, 아래는 초록으로 나눴습니다. 포인트 컬러는 엽서가 금색이니까 역시 동일하게 금색으로 맞췄어요. 고생을 하며 안쪽을 파는 테라스는 꽃밭으로 채웠습니다. 늘 말했죠. 잉컷을 섬세하게 할수록 티를 팍팍 내야 된다고. 흰 속지에 잉컷 열심히 한 거 붙여봤자 밝게 보정하고 디지털 사진으로 보면 티도 안 납니다. 테라스의 경우 아주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최단 위로 올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미 말은 한 적은 있을 거예요. 붙이고 보는데 중간에 붙일 녀석을 생각 안 해와서 마테를 붙였습니다. 적당히 꽃밭이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흰 여백이 약간 남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위쪽은 겹치고 겹쳤지만 아래쪽은 좀 심플하게 갈 거예요. 양배추 같은 초록색 장미꽃 붙여주고 인물 숨겨줄게요. 오른쪽 손도 잘라서 꽃 위로 올렸습니다. 여기 닦고는 공간이 적게 남았으니 큰 레터링이나 타이포보다 얇은 레터링이 어울렸어요. 왼쪽은 유광을 썼지만 오른쪽은 무광을 썼습니다. 찢어가며 길이를 조절할게요. 박테 포인트를 붙이려고 하는데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색을 찾고 있습니다. 역시 꽃하면 나비죠? 은은한 색상에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장인은 장비를 따지지 않는데 왜 자꾸 살까 하고요. 이것도 이미 말했던 건데 장인이 더 까다롭게 굽니다. 지금 꺼낸 물품들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미세한 색감 차이가 있어요. 푸른 색감이라 하더라도 하늘색, 파란색, 남색, 청보라색, 소라색 다양합니다. 물품이 많아야 바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최소한 이 종류 저 종류가 있어야 선택권이 다양해집니다. 물품이 적어서 대충 푸른 색감을 서양풍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있고 서양풍 깃털이 달린 그라데이션 느낌, 사이즈가 큰 하늘색의 진한 파랑이 그림자인 꽃. 조금 더 원하는 디자인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어요. 사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데 전 다른 사람이 구매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저도 해야 하고 다들 일자리스 해야죠. 근데 신상 소식이나 5월달에 자주 열리는 세일은 좀 참기 힘들지 않나요? 살 만큼 산 사람은 이제 참아도 됩니다. 이 제품은 살랑님 선물 덤 제품인데 모조지로 되어 있어요. 배경이 어두우면 무나 투명일 때 테두리가 엄청 티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모조지 애들을 쓰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또 마우크 붙일 차례입니다. 심플한 게 좋은 분들은 왼쪽만 보고 스킵하시고 까꾸가 좋은 분들은 스킵하다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실내로 설정할 거라 실내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창에 창을 더하고 중간에는 커다란 소파를 더했어요. 다음은 인물인데 5명이 들어가다 보니 최대한 소파는 위로 올렸어요. 대부분 배경은 색을 넣는 용으로 쓰긴 했지만 소품은 그래도 약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고로 소파 붙인 것보다 인물 등이 단단해질 뿐이다.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한 제 말로입니다. 자, 아래도 높이가 안 맞죠? 줄노트 쓰면서 이 정도로 높이 못 맞추는 건 꽤 특별한 일입니다. 프레임 자르기도 귀찮으니까 미리 잘라둔 꽃들만 뭉쳐서 높이 맞춰줄게요.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레터링 위아래에 달아줄게요. 양 옆에는 프레임 안 붙여도 되게 적당히 바뀌어지는 배경들을 붙였습니다. 나비 박테들만 좀 붙여서 써줄게요. 안 붙여도 되는 것들을 붙이고 나면 진짜 끝입니다. 이건 푸른색이라 다이어리에 안 끼우는 게 더 어울려 보여서 펀칭을 뒤에 했습니다. 다음은 흑백으로 제 취향 가득이에요. 인물도 딱 흑백적으로 구성되어 마음에 들었던 엽서입니다. 일단 덮은물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텐션 다른 거 방금 전에 한테 너무 미안해지는데. 어쨌든 취향이니까 인컷 열심히 했던 덩쿨 프레임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은색 비즈 실 스티커를 더해줄 거예요. 사실 농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울리는 애들로 쓴 겁니다. 디자인 취향이면 물론 더 예쁘게 꾸며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덜 꾸민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더 꾸미는 건 있지만요. 그래도 오른쪽 꾸밀 때는 늘 똑같이 열심히 꾸민 거 다들 알죠? 배경은 늘 그렇듯이 여백 있게 자른 애들로 색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겹치는 게 많다 보니 공중에서 합체시킨 게 많습니다. 이 김에 원형 도무송도 같이 썼어요. 노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컬러 팔레트가 비슷해서 선택했습니다. 원형 도무송은 그냥 붙이면 좀 심심하니까 비즈 실스로 주변을 둘러 포인트를 줬어요.
물론 서양풍이니까 뭐 환생이건 빙이건 판타지 클리셰로 어떻게든 이어지지 않을까요? 보는 건 좋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너무 오글거려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물들 붙여줄 때 배경이 가려지지 않는 선 찾아서 키 조절해줬어요. 오른쪽은 속고상 놓아주고 테라스 밑에는 다시 덩쿨 붙였어요. 빈 공간에는 소품들 붙여서 정원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소품은 사실 서로 이어지는 느낌은 잘 안 들어서 평소엔 잘 안 쓰긴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아주 묘하게 잘하면 어울리겠다 싶어 열심히 인컷했습니다. 남는 빈 공간은 검정 실링으로 채웠어요. 유광인 저 녀석이 어울리는 건 아닌데 이제 색감 맞춰주겠습니다. 자르기 싫어서 안 썼던 실토끼니 꽃잎 박태예요. 잘라서 전체적으로 흩뿌려줍니다. 유광인 녀석이 하나면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뿌려지고 나면 조화로워 보여요. 이번 페이지는 레터링이 들어갈 공간 1픽셀도 없으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양옆에 진짜 애매하게 가려야 할 것 같아서 펀칭 다 한 뒤에 프레임 붙였어요. 사실 오른쪽만 붙여도 된다 생각하는데 대칭 맞추려고 양옆에 붙였습니다. 다시 2차 펀칭 해줍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인물집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다음 다꾸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신님 그림은 사랑이지만 이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가랑이를 긁고 있는 건지 임산부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얼굴만 떼어놓고 보면 제 취향이에요. 왼쪽 꾸미는 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네요. 양옆 여백 제대로 못 맞춰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 얇고 나오는 부분 너무 두꺼워서 얼굴이 좀 가려지네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저렇게 두겠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밝으니까 어두운 레터링으로 포인트 줘도 어울릴 거예요. 색감은 완전히 어울리거나 완전히 반대거나 둘 중 하나면 포인트 주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톡톡 튀는 색감보단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임도 하나만 쓰면 심심하니까 프레임 위에 꽃을 더했어요.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인물들 머리카락 정말 헬컷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헬컷 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재밌었어요. 그동안 배경이 있으나 디테일로 대충 떼었는데 이번에는 소품도 많이 썼습니다. 배경은 적당히 쓰고 소품으로 색을 채운 게 더 정확하겠네요. 중간에 인컷 안 한 곳이 있어서 마저 잘랐습니다. 프레임이 두꺼우니 위아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점이 좋았네요. 흩날리는 천도 붙여서 좀 더 그 느낌을 살렸어요. 은은하고 휘날리고 연약하고 부서질 것 같은 그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타이포도 그 느낌에 어울리는 녀석으로 붙였습니다. 프레임은 아쉽게도 청록색 중에 얇은 게 없어서 청보라색으로 선택했어요. 그래도 같은 푸른 계열이라 적당히 어울립니다. 모서리 정리해줄게요. 지금 배속 돌려서 그렇지 매번 핀셋 찾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사이즈가 작으면 볼펜 꽂이에 꽂아둘 텐데 양옆으로 펼치면 A5보다 커요. 스티커북이랑 이것저것 올리기만 해도 금방 꽉 차서 핀셋 같은 작은 녀석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다음에도 푸른 계열인데 이번에는 보라색이 더 강해요. 천사도 제가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방금 전에 실수를 알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실수는 늘 그렇듯 처음에만 그러면 됩니다. 이야, 근데 세로길을 안 맞췄네요. 인간적인 모습 연출 이제 그만 보여드려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해도 이쯤이면 과하긴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째는 고의죠. 이런 서툰 모습마저 친숙함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드러나서 꽤나 불쾌하네요. 자,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닦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을 많이 넣을 거라서 가로로 꾸몄어요. 개인적으로 직사각형은 가로로 긴 게 훨씬 꾸미기 좋습니다. 다만 위아래로 붙이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배경을 튼튼히 꾸며야 합니다. 천사는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작 많이 쓰는 인물은 아니에요. 사이즈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 큽니다. 기존에 나온 인스들도 같이 꺼내봤는데 월등히 얼굴이 커요. 이게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어서 인물이랑 배치하기 딱인데 얼굴이 큰 게 어색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쭉쭉 꾸며줄게요. 인물의 선택이나 위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다 안 어울렸거든요. 원래 어울리지 않으면 안 쓰는 편인데 이번에는 인물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악마 여자 인물은 엉덩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좀 가려줄게요. 라이징 선님도 하는 좋아하긴 하지만 가슴이나 엉덩이에 왁스라도 바른 듯이 광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 엉덩이를 봐 하고 외치는 듯한 광이라서 손이 안 가요. 그래도 옷 제대로 챙겨 입은 인물은 좋습니다. 유교거리라고 하기엔 그냥 현실적인 채수치를 맞춘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음은 A5라서 안심하고 쓰는 커다란 타입과 프레임 박트를 써줄게요. 대폭 사이즈라서 자주 못 썼지만 지금 한 장 없애겠습니다. 이것도 안 붙여도 되는 디자인이에요. 중간에 배경으로 붙이는 커다란 사이즈를 제외하고 자잘한 건 다 붙이겠습니다. 이제 꽃잎 박트로 중간을 좀 채워줄게요. 꽃잎 박트도 지금처럼 손 많이 가는 제품 쓰고 싶을 때 써야 합니다. 귀찮을 때는 단순한 제품들 쓰는 거고 지금은 까다로운 애들 쓰는 거예요. 사람은 귀찮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써야 제품들끼리 흐름이 좋아집니다. 좀 당연하긴 한데 손 많이 가는 것들이 예쁠 때가 훨씬 많아요. 정성이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라도 예쁜 게 있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할 수 있는 거랑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그런 시선이긴 합니다. 실스도 한 장에 4,000원짜리가 있고 다이소 장당 200원짜리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퀄리티가 비슷해도 비싼 것에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물론 소비자층과 경영적으로 나아가려는 지향점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소비자의 눈으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노력해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또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이번 닦고로도 알 수 있어요. 이제 닦고 몇 번 해보고 나니 위아래로 가는 거 구분하는 눈이 길러졌습니다. 교차로 돌 수 있도록 공중으로 띄워둔 채 붙여나갈게요. 인물은 보시다시피 중앙으로 온 인물은 잉컷이 단순하고 양옆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셨나요? 붙일 때 왜 인물 뒤에 줄기 붙어있는 거 말 안 해줬어요. 덕분에 붙인 거 다시 떼어내면서 줄기 구출했잖아요. 이건 제 연출이나 실수가 아닌 달콩이 분이 말 안 해준 잘못입니다. 어차피 이거 생방송 아니니까 탓할게요. 역으로 된 거 알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잎사귀들 위에도 붙여줄까 하다가 너무 안 어울려서 뗐어요. 나비 반갈죽 되었는데 잘 붙여줄게요. 오늘은 꾸미면서 실수 너무 작긴 했는데 굉장히 사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총 9가지의 A5 양면 닦고 해봤어요. 봐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